이제 진정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질문하시고, 지금 서영준 교수님은 약속이 있으셔서 조금 일찍 자리를 비우셨는데, 혹시 서영준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전달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뭐 너무 베테랑들이셔서 크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희가 받기 전에 저희가 조금 사전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있어서 먼저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이 일을 언제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언제 이 일을 맡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다 이제 언제 했다. 처음부터 맡으신 분도 있고 새롭게 맡으신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 질문은 이제 워밍업 하는 질문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제가 드린 질문지에서 크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하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를 보통 다 커버를 하시고 계신 비교적 후발 패널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패널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비교를 하려면 문항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을 이제 자료를 축적하시다 보니까 두 코호트를 이제 구축을 하시면서 변화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런 1차와 2차 코호트를 이제 구축하고 꾸리시면서 뭐가 가장 크게 변했는지 각 패널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제 옆에 분부터 시작할까요? 예, 이매적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애 고용 패널을 맡고 있는 임예직입니다. 네, 아까 저는 얼마나 맡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어가지고 저는 7년 동안 이 장애 고용 패널 조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호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내용에도 많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호트, 그러니까 웨이브를 바꾸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고령화도 있는데 젊은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직업교육 훈련이나 아니면 뭔가 취업 발전이라거나 이런 거를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데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되게 분화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취업자, 특히 구직 연령대가 좀 자꾸 소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표본 이탈 방지를 표본 때문이라도 지금 코호트를 이제 재구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표본을 바꾸다 보니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저희가 또 8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패널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 대표성 확보를 조금 더 주력해서 지금 패널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중치 등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행인 거는 장애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저희 기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해년도의 경제활동 상태를 장애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횡단면이나 동단면 가중치를 이제 설계할 때 장애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참고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패널을 이제 보완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신 신설비 연구원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저희 산재보험 패널 조사는 이제 5년 주기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5년 주기 설정은 사실 그 전에 이제 산재 노동자들이 재해 이후에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복귀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선행 연구들에 있어서 5년 정도까지가 이제 좀 변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상태가 좀 고정되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교체 주기는 이제 5년으로 설정을 했고요. 처음에 1차 코호트에 비해서 2차 코호트에 변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표본 규모를 조금 늘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 표본에서
294명에 대한 그 표본으로 좀 규모를 확대했다는 부분이고 이것도 좀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도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보완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공단에서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될 자원이나 이런 투입 시점들이 제 직후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그 조사 영역 중에 이제 B 영역에 해당하는 그 산업재해와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영역에서 재해 당시 상황에 대한 문항들을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2개 코호트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세 번째 코호트 이제 처음 시작하는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동안 재활 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해서 이제 욕구를 물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재 그 노동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인 요구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그냥 재활에 대한 욕구로 이제 좀 개편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동안 이제 재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업 재활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들도 보면은 뭐 어떤 것이 직업 복귀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산재 환자분들이 이제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상생활로 다시 회복을 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복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이번에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범위를 좀 확장해서 조사 문항을 좀 개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동은 다문화 청소년 패널에 대해서 한번 1차 코호트와 2차 코호트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1기 코호트가 연령이 좀 도래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의 목적이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문화 청소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2기 코호트가 반영이 돼서 새롭게 시작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결과로 저희가 표본도 2기 코호트에서는 좀 증가를 시켰고 유형도 다양화했고요. 그리고 1기 코호트 때 주요 출신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2기 코호트 때 조사되는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서 표본에 반영이 된 측면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정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자 패널 같은 경우는 1기와 2기가 좀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기는 여자만 했다 그러면 2기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한 것이 가장 큰 차이고 그전에는 대리급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과장급으로 저희가 조금 성향 조정해서 솔직히 관리자라는 게 대리부터 시작하기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과장급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2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뭐 다양성위원회, 유형근무제 이런 거는 솔직히 2007년에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새롭게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하면서 유형근무제나 다양성위원회나 아니면 남성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남성도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거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이 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네, 아마 발표에서 다 얘기를 해주신 건데 여러분이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린 건 패널 자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현상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들으면 그래서 현상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집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래 캐치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더 잘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료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패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게 되면 사실 이제 서로 비교 가능한 뷰포인트가 생기는데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드리면서 각 패널에 특화된 질문입니다라고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성 관리자 패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료 생산자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 질문들은 아마 그 패널 그런 조사의 정당성, 정말 사회 요구가 계속 왜 예산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세금이 이제 들어갈 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오늘 모신 패널들이 그런 정말 그 조사해야 돼, 돈이 그렇게 계속 많이 들어야 돼라는 질문을 계속 받으실 것 같아서 각 패널들마다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성 관리자 패널에 먼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질문지에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여성 관리자 패널은 그 유리천장이나 유리벽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조사들에 의하면 결혼이나 가족, 출산과 관련된 것들이 그거보다 그런 삶보다 개인의 삶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여성 관리자 패널에서는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자녀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독립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약간 여성을 포함한 개인주의와 경영 이런 것들이 아마 자료를 모으시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 자료로도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여달라기보다는 자료 생산자 입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감지되고 있고 이게 데이터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리자 패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 근로자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다 알다시피 여성 같은 경우는 가족 돌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리자 패널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나 문항 이슈들을 어떻게 문항 안에 담아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 패널 설문지를 보시면 저희가 모성 보호 제도랑 그다음에 일생의 균형에 있어서 인식, 그다음에 자녀 계획 등의 문항들을 따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고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 저희는 코로나 시작과 함께 관리자 패널 이기는 시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해가지고 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 저희가 매년 부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와 2차 때는 코로나로 인한 경력 잔절이나 이런 문항들을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형 근무제나 아니면 모성 보호 제도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5점 척도로 묻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가족이나 출산 등에 대한 문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결과를 지금 저희가 분석 중에 있는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에 드러낸 바로 의하면 솔직히 그 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사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경력 단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사가 어떻게 배려를 해주는지 모성 보호 제도를 우리가 유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것이 상사 특성에 의해서 많은 결정이 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데이터를 수집한 분이시다 보니 굉장히 명료하게 제가 모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도의 활용, 우리가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제가 언급했던 개인주의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까지는 여러분이 연구자이면 조금 더 엄밀함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제가 이렇게 토의라고 하고 질의응답 같이 됐는데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 옆에 계시는 임혜직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장애인 고용 패널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똑같은 차원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 우리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애인을 위한 데이터를 장애인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장애인들의 고용이나 노동이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저희한테 미치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런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생산하는 팀 안에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는 총 4개의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각 담당자들 모두 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직접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는 산출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률을 잘 산출해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인구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보니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시는 것 같고, 저의 경우는 이제 패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장애인 들의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또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래 일하게 하려면 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되어야 또 오래 일하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체 노동 시장에서의 변동과 장애인 고용 시장에서의 변동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장애인 고용 시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이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여전히 고용률이 낮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제도적인 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나오지를 못하는지, 진입하더라도 왜 금방 이탈하는지, 뭐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에 과연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경기 변동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요인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작년에 학술대회 기획 주제로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를 전후로 비교했을 때 장애인 이주율이 둔화됐는가 아니면 더 높아졌는가를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장애인 개인의 요인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장애인 노동시장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 노동시장의 경기 변동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요인들을 분리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개인적인 요인이라면 어떻게 개인 지원, 직업적 능력을 더 키워줘야 되는지, 아니면 직업 훈련 외에도 취업 발전을 더 시켜줘야 되는지 등을 모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 변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죠. 그리고 장애인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사업주의 저희가 의무 고용제를 계속 상향할 건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근로전이나 보존각기기 등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실제로 지금 근로전이는 인적제도 개편을 지금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들을 다 조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똑같은 대답이지만 예, 생산하시는 분들의 이 힘 있는 대답은 되게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특별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걸려서 그 너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의 제한은 장애라고 생각하는 이게 쉬운 답을 가려고 하는데 그 쉬운 답에 좀 더 근거를 제안해 주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과 노동과 이런 것들을 꾸려가는지를 이렇게 예, 분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들 이제 다문화 청소년 패널 이제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지에도 있지만 앞에 여성 관리자나 장애인 고용 패널하고는 좀 달리 다문화 청소년 패널은 정말 제가 질문지에 쓰기로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가 주목하는 다문화 청소년 집단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을 딱 지칭하면 정말 그런 집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사를 통해서 재구성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룹들을 모아서 다문화 청소년 집단으로 호명을 하는 건지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만드는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방점을 두시고 자료를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조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라는 집단이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출신 국가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이유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어떤 단어 아래에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 조사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관리자 패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패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그런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가 되었었던 것 중 결과 중에 하나가 다문화 청소년들이 그래서 뭐가 다르냐, 어떤 점이 다르냐, 비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해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 연구 책임자이신 양계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다문화라고 해서 그냥 뭔가 떨어지거나 성장이 더디거나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배경에 따른 사회과학 연구하는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계신 마인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다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시라라는 점에서 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너무 계획서라고 해서 접근성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정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한 장짜리 정도의 가벼운 계획서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국가 비교나 아니면 단순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비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고 있고 어떤 개인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형태를 저희는 지향하고자 좀 그런 점을 당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사실은 여러분 그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패널 신동원 연구위원님이 발표하실 때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자료를 바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그 발표 자료에 보시면 분석의 유의점에 당신이 분석하려는 자료가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패널 조사를 릴리즈하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발표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자료 패널 조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돌다리도 건너보고 지나가듯이 그런 장치로 갖고 있는 되게 다문화 청소년 패널만 갖고 있는 되게 멋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막 늦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포인트를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다문화 청소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설비 연구위원님이 책임 연구원이 해주신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사전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질문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패널 자료가 아까 최영준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국 노동 패널. 사실 방법론 수업을 할 때 그 자료를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처리하고 논문 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는데 노동의 정확한 이면이 저는 산재보험 패널에서 하고 있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생의 이면을 추적해서 그 이후의 삶 혹은 완전히 노동과 상관이 있으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 복지와 삶의 질을 얘기하는 새로운 종류의 약간 시야를 교정하는 느낌? 우리가 노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산재가 아니고 노동과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산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재보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워딩을 읽어드리면 현재 산재소송 같은 이해관계 분쟁 프레임에 우리가 판정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직업 재활이나 사회 재활이라는 표현이 패널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아까 앞에 처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떻게 이런 새로운 관점을 조사에 넣게 됐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자료를 쓰시는 분들도 이게 되게 새로운 거구나. 자료를 만드시는 분은 너무 이게 항상 하던 거니까 새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 같은 조금 자료하고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선한 관점 같았습니다. 어떻게 도입이 됐을까요? 재활이라는 측면이 발전되고 강화되는 그게 어떻게 조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게 저희 공단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 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개발하고 이제 뭐 그런 운영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요. 사실 이 패널 조사는 그 부서에서 사실 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제 계시는 담당자분들은 이 산재 환자들이 얼마나 이제 이후에
좀 회복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 자료는 저희가 이제 뭐 고용보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직업 복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복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들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건강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뭐 자아 존중감이 이제 자존감이 좀 생겨져 있는지, 혹은 더 낮아졌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행정 자료로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게 사업 부서다 보니까 이 재활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 서비스가 종류가 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일부 서비스를 저희 패널 조사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개별 재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이 효과를 좀 더 잘 봐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재활 서비스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직업재활과 뭐 사회재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차 코호트를 운영하면서 이제 요거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 또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주와의 또 합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직장 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재활 사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업을 복귀하기 위한 서비스, 또 의료를 이제 그 신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회복에 대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3차 코호트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4가지 부분의 이제 재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구분해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보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오프 더 레코드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워드클라우드에서 보셨듯이 재활 서비스가 되게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사업 부서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보시거든요. 되게 관심 많이 갖고 보시고 혹은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과를 내보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산재 환자들한테 좀 더 회복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시가 넘었죠. 저희 데이터표 하면 항상 5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들고 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릴 게 있어서 현장 계시는 분들은 좀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왜 이 네 패널이 오늘 초대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일단 여러분 의문을 왜 발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는 신슬비 연구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포스터도 한번 잘 보시면 띠가 4개 있죠. 띠가 시작점이 다르죠. 저게 각각 그 발표 순서대로 시간차를 두고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 관리자 패널이 2007년이죠. 예. 그리고 장애인 고용 패널이 2008년,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패널이 2012년, 11년, 그리고 산재 보험 패널이 2013년. 예. 굉장히 최근이죠.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 1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 가치도 충분하고
되게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자 노동 이후에 노동과 다른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은 우리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 패널에서 복지를 상상하는 방법 이게 우리 사회 이 패널들이 보여주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띠가 그걸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셨으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이 네 패널이 후발주자이고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렇게 그룹핑이 된 이유가 사실은 사전 질문 드린 거에 있는데요. 모든 패널들이 다 이 질문에 걸릴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차별받은 경험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네가 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뭔가 이게 설문 문항으로 되게 이제 다양하게 각 패널들마다 들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는 그래서 이 차별을 극복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까?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문 문항이나 뭐 그런 걸 묻기보다 이제 자료 생산자의 입장에서 뭐 많은 보고서나 결과들을 보셨을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 우리 패널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그 각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약간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우리 패널에서 차별 경험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개인 탓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혹은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선생님들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같이 저희가 초청을 한 이유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게 상이한 것 같지만 공통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는 편하게 누가 먼저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김종환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김은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올해 그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쑥스러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자 패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녀를 지금 남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설문지 보시면 아예 대놓고 차별 경험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별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승진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남녀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성별에 의한 차별을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또 독특한 점이 뭐냐면 보통 다 여성만 그러면 차별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희는 나름 성평등을 저희는 추구하는 연구소고 저희는 또 데이터로서 이 차별이라는 게 어떤 남성이 더 차별받은 것 같냐, 여성이 더 차별받은 것 같냐 해서 아예 대놓고 저희는 차별 문항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원인 때문에 차별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조적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떠나서 그 구조적으로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차별적 원인, 예를 들어서 상사에 의한 차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자체적인 차별,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그것도 경력 단절이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고가에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양한 문항을 통해서 차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으실 자료 생산자가 우리 자료를 보니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신동훈 선생님이 저희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한테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리고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묻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연결될 수도 있고 별도일 수도 있는데 그 필요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원하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묻고 있고 그리고 특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학계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뭐 예를 들면 학급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통합된 교육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의견을 저희가 묻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결과 데이터를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수행했었던 참여했었던 연구에서 비슷한 문항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갈립니다. 통합된 지원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분리된 지원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과연 저희 굉장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고 저희가 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도 적절한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해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렇지만 생각해 볼 포인트고 아마 자료 생산자분들은 그 지점에서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공유하자는 느낌으로 질문을 드린 거기도 합니다. 자, 신설비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차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그런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 조사를 나갈 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 경우에 이 산재 노동자분들이 사업장에 본인이 이전에 산재당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을 조금 이렇게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내가 산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나한테 뭔가 부당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를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복귀를 하신 분들한테 사업장에서 이제 직장의 동료들이 당신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가, 동료와 관계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던 연구 중에 하나, 그 마지막 연구가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별보다는 저희는 이제 또 배려나 뭐 이런 관계의 부분에서 이제 좀 질문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항목들, 뭐 복귀를 위한 상담, 혹은 뭐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뭐 무언가, 혹은 뭐 치료를 위한 무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응답이 이제 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응답이 많이 쏠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치료와 관련된 부분, 나 좀 더 치료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런 욕구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더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 응답이 쏠리는 것이 여기에 너무 포커싱 되어 있어서 당연히 누구나 더 금전적인 보상이 더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좀 더 뭐 좀 근본적인 부분으로 이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좀 문항을 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임혜직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면 당연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항에는 아예 대놓고 차별을 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부분에서도 차별이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취업자에게 취업한 경우에 뭐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냐, 그렇다면 차별받은 그 항목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러니까 아예 붕괴 문항으로 해서 묻고 있습니다. 뭐 승진도 있고요. 이게 아니면 뭐 임금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저희가 차별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취업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차별을 이기고 겨우겨우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노동장에 진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직장 내에서의 인식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고용 유지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이제 직장 내의 차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성별, 학력 이런 것도 보편적인 것도 같이 묻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차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의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업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근속기간, 그리고 또는 뭐 동료와의 관계, 대인 관계, 그 나아가서 뭐 결국엔 장애 수용도,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어서 차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차별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직계성 교육을, 직장 내 장애인 직계성 교육에 따로 이제 사업을 마련해서 법령으로 아예 발의까지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다들 너무 심사숙고한 좋은 답변으로 해주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료 생산자들이 하는 대답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사람이나 그냥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의 이론적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 혼자 질문 다 하고 막 대답을 막 강요하고 이런 세팅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겠죠. 지금 온라인에는 아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가겠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동훈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이주를 중심으로 뭔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초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주여성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접한 바로 굉장히 많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분들께서 오히려 다문화라는 타이틀 자체가 일종의 낙인으로서 그런 구별짓기를 좀 강화하고 이것 자체가 차별의 기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컨대 다문화 장병 등의 제도로 다문화 자녀를 뭔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조사에서도 세 집단으로 크게 나뉘잖아요. 근데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와는 달리 그런 다른 그 집단은 이제 한국에서 출생해서 사실상 평생을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건데 이 분들을 특정해서 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이 조사의 그런
정당성 문제로 다시 가게 되는 건데 이 조사가 유의한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럼 비다문화 자녀와 다문화 자녀 간의 비교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구분 양상 자체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미 대결 구도랄까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차별 항목과 관련해서 다른 조사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더 차별이라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문화 자녀가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은 사실 뭐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이런 것과 달리 좀 이렇게 항목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조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이 뭔가 그런 일상적 차별의 경우에는 차별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것을 차별로 내가 이제 명명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제 차별의 항목으로 조사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나 어려운 질문이네요. 먼저 조사의 유의성 말씀해 주셨고 그 이주 배경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자녀들도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사춘기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본인이 다문화라는 걸 드러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라는 또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뭐가 다르냐 다문화라는 이유로 뭔가가 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질문이 어떻게 실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 자료를 아마 저희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라는 이유로 뭐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기 사실 그 기준을 개개인이 달리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차별입니다라고 어떤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저의 그냥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이 어떤 이야기 자리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를 같이 들었었던 어떤 분은 지금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캐치를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차별 경험을 묻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설문의 한계로밖에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 군장병들을 위한 특별 뭐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에 군대를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군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법이 바뀌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질문이 우리가 토의로 참 들어가면 좋은데요.
제가 이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넘기기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더 받아도 좋은데 아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딱 한 분한테만 현장에서 더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뒤에. 개인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늘 패널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패널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이런 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패널 데이터는 긴 시간을 가잖아요. 긴 시간을 조사하면서 사실 어떤 시점에서의 변화가 그 다음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는 전제하에 이제 패널 자료를 모으게 되는데 그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산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문화나 뭐 여성 관리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이 데이터들 안에서 그런 뭔가 이벤트 데이터들을 시계열적으로 조금 모아서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튄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 길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원의 구혜란 박사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저희가 자료원이 아카이빙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는 이래야 돼. 패널 분석은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저희 같이 패널 데이터를 해보면 자료를 모으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에 이제 되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고 문서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료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료를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자료로 만들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읽어내기 위한 서포트 자료로 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5시 반을 넘으면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오늘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다 의문은 풀리셨죠. 포스터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발표 순서가 왜 그런지, 왜 이 네 분들이 오늘 데이터 페어에 모이셨는지, 변화를 담는 패널 데이터. 저희 이번 데이터 페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관리일 수도 있고 차별일 수도 있고 뭐 차이일 수도 있고 다양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여러분 연구와 그다음에 하시는 다른 뭐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데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계속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주관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다 행사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널 데이터 자료집을 포함해서요.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시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 페어 데이터 주간 계속 내일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